젊을 때는 사람을 많이 아는 것이 능력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전화가 자주 오고 모임이 많고 연락처에 이름이 빼곡할수록 성공한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명절이면 집 앞에 차가 줄을 섰고 생일이면 축하 문자가 넘쳤습니다. 그런 삶이 풍요롭고 인정받는 삶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60대가 지나면서 많은 분들이 비슷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사람을 덜 만나기 시작했더니 오히려 마음이 편해졌어. 모임을 하나씩 줄였더니 이상하게 삶이 가벼워졌어. 연락이 줄었는데 외롭지가 않아. 오히려 내가 나를 되찾은 것 같아. 처음에는 이 말이 이상하게 들렸습니다. 사람을 덜 만나는 것이 어떻게 행복으로 이어질 수 있을까요? 하지만 이 말을 하시는 분들의 얼굴을 보면 지쳐 보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조용하고 단단한 평온함이 느껴집니다. 왜 이런 변화가 생기는 걸까요? 왜 나이가 들수록 사람을 덜 만나는 것이 더 깊은 행복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을까요?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께 한 가지 질문을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최근 누군가를 만나고 돌아왔을 때 힘이 나셨습니까? 아니면 더 지치셨습니까? 이 질문에 잠깐 머물러 보시기 바랍니다. 만났을 때는 웃었는데 집에 돌아와서 이유 모를 피로가 쌓였던 경험이 있으신가요? 즐거워야 할 모임이 끝나고 오히려 마음 한켠이 무거워졌던 적이 있으신가요? 그 피로는 나이 탓이 아닙니다. 그것은 어쩌면 우리 마음이 보내는 신호일지도 모릅니다. 이제는 관계의 양이 아니라 관계의 질을 돌아볼 때가 됐다는 신호 말입니다. 오늘은 60대 이후 사람을 덜 만나야 행복한 이유 5가지를 함께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사람을 멀리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불필요한 관계의 소모를 줄이고 정말 소중한 것을 지키는 지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감정 소모가 줄어든다는 것입니다. 70대 초반에 한 어르신이 계셨습니다. 평생을 사람들과 어울리며 살아오신 분이었는데 어느 날 오랫동안 친하게 지내던 친구와 사소한 말다툼이 생겼습니다. 모임 자리에서 농담처럼 던진 말 한마디가 상처가 됐고 그 일이 동네에 퍼지면서 어색한 관계가 여러 생겼습니다. 그 어르신은 그날 이후로 몇 달을 밤잠을 설치셨다고 합니다. 그때 생각했어. 내가 왜 이 나이에 이런 걸로 마음을 쓰고 있나 싶더라고. 피곤한 거야, 그냥. 관계가 피곤한 거야. 사람을 많이 만난다는 것은 그만큼 많은 감정의 파도를 맞는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누군가의 눈치를 봐야 하고 누군가의 말에 상처를 받고 모임 자리에서 체면을 차리고 하고 싶지 않은 말도 해야 합니다. 젊을 때는 그 모든 것을 감당할 에너지가 있었지만 나이가 들면 다릅니다. 감정을 회복하는데 시간이 더 걸리고 상처 하나가 더 깊이 남습니다. 불필요한 갈등 하나가 며칠을 머릿속을 맴돌고 그 감정 소모는 우리가 정말 써야 할 에너지를 조용히 갉아먹습니다.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감정 노동이라고 부릅니다. 자신의 감정을 억누르거나 조율하면서 타인에게 맞추는 과정에서 생기는 피로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이 피로는 몸에 더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칩니다. 독일의 철학자 쇼펜하우어는 말했습니다. 혼자 있는 것을 견딜 수 없는 사람은 자기 자신이 훌륭하지 않은 사람이다. 끊임없이 사람을 찾고 관계에서 존재감을 확인하려는 것은 어쩌면 자기 자신과의 관계가 충분히 단단하지 않다는 뜻일 수 있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을 편안하게 받아들일 수 있다면 그것은 자신과의 관계가 그만큼 성숙해졌다는 증거입니다. 관계를 줄인다는 것은 도망치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감정을 지키는 것입니다. 더 이상 나를 지치게 만드는 관계에 에너지를 소모하지 않겠다는 결심이며 그 에너지를 정말 소중한 것에 쓰겠다는 선택입니다. 60대 이후 모임에 나가야 한다는 의무감에서 벗어나도 됩니다. 연락이 오지 않는다고 서운해하지 않아도 됩니다. 비워진 그 자리에 조용한 평온이 들어옵니다.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에너지를 가장 많이 빼앗아 가는 관계는 어떤 관계입니까? 그 관계는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무엇을 주고 있습니까? 두 번째 이유는 자신에게 집중할 시간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충청도의 한 소도시에 사시는 68세 남성 어르신은 30년간 사업을 운영하다 은퇴하셨는데 처음에는 시간이 너무 많아서 오히려 불안하셨다고 합니다. 억지로 모임을 만들고 지인들에게 먼저 연락을 했지만 만나고 돌아오면 채워지기보다 더 헛헛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어느 날 우연히 집 근처 도서관에 들어가 오래전 읽고 싶었던 역사책 한 권을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오롯이 책과 함께 오전을 보냈습니다. 그날이 신기했어요. 아무도 없는데 혼자였는데 하나도 외롭지 않았어요. 오랜만에 내가 살아있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 이후 그분은 아침엔 산길을 걷고 오전엔 책을 읽고 오후엔 오래전부터 배우고 싶었던 수채화를 시작하셨습니다. 사람을 억지로 만나는 일은 줄었지만 하루가 훨씬 충만하게 느껴졌다고 합니다. 예전엔 바빠야 잘 사는 줄 알았는데 이제 보니 내가 좋아하는 것을 하면서 보내는 하루 1시간이 10번의 모임보다 더 나를 살게 해요. 우리는 오랜 세월 동안 타인을 위한 시간을 살아왔습니다. 직장을 위해, 가족을 위해, 사회적 관계를 위해. 그 시간들이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60대 이후의 시간은 이제 다른 의미를 가져야 합니다. 그 시간은 오롯이 나를 위한 시간이어야 합니다. 법정 스님은 말씀하셨습니다. 홀로 있는 시간은 낭비가 아니다. 그 시간이야말로 우리가 자신을 만나는 유일한 시간이다. 사람을 덜 만난다는 것은 결국 자신을 더 자주 만난다는 뜻입니다. 그 만남 속에서 우리는 오래 잊고 지냈던 자신의 목소리를 듣게 됩니다. 정말 좋아하는 것이 무엇인지, 무엇을 할 때 살아있다는 느낌이 드는지를 알게 됩니다. 사람을 많이 만나느라 미뤄두었던 그 시간들, 이제는 그 시간을 당신에게 돌려줄 때입니다. 관계의 숫자가 줄어도 삶의 깊이는 오히려 더 깊어집니다. 세 번째 이유는 진짜 소중한 사람이 보이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부산에 사시는 72세 할머니는 젊을 때 동창회, 계모임, 이웃 친목회까지 발이 참 넓으셨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갑자기 건강이 나빠지면서 모임에 나가지 못하게 됐습니다. 처음 몇 달은 그렇게 친하게 지냈던 사람들에게서 연락 한 통이 없다는 것이 섭섭하고 야속했습니다. 그런데 그 어려운 시간 동안 조용히 곁에 남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40년 지기 친구 한 명이 매주 반찬을 들고 찾아왔습니다. 말없이 그냥 옆에 앉아 있어주는 것만으로도 큰 위안이 됐습니다. 딸과 아들이 번갈아 와서 간호를 도왔고 그 시간이 오래된 갈등을 녹여냈습니다. 그때 알았어요. 사람이 많다고 외롭지 않은 게 아니더라고요. 그 한 명, 그 가족이 100명보다 더 크더라고요. 관계는 숫자가 아닙니다. 깊이입니다. 많은 분들이 60대, 70대가 되면서 인간관계가 좁혀지는 것을 두려워하십니다. 하지만 그 좁혀지는 과정이 사실은 정수리 기능과 같습니다. 불순물이 빠지고 진짜만 남는 과정입니다. 정약용은 유배지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나를 진정으로 아는 것 하나가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하다. 권력도 명예도 없는 척박한 유배지에서 그를 버티게 해준 것은 결국 몇 명의 진실한 것이었습니다. 진짜 소중한 사람은 화려한 자리에서 만나지지 않습니다. 내가 힘들 때 조용히 곁에 있어주는 사람, 별다른 이유 없이 연락을 해오는 사람, 나의 실수를 알면서도 나를 계속 좋아해주는 사람입니다. 불필요한 관계가 줄어들면 그 자리에 빈 공간이 생기고 그 공간에서 비로소 진짜 소중한 사람이 선명하게 보입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 곁에 진짜로 남은 사람은 누구입니까? 그 사람에게 마지막으로 감사하다고 말씀하신 것이 언제였습니까? 그 한 명을 더 소중히 여기는 것, 그것이 60대 이후 인간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네 번째 이유는 비교하는 삶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노년의 모임에는 종종 눈에 보이지 않는 경쟁이 흐릅니다. 자식 자랑, 손주 자랑, 해외여행 이야기, 건강검진 결과, 재산 이야기. 말로는 일상적인 대화처럼 보이지만 모임이 끝나고 집에 돌아오면 이상하게 마음이 무겁습니다. 나는 가만히 있었는데 나의 삶이 갑자기 초라하게 느껴집니다. 경기도에 사시는 65세 여성 어르신은 20년 넘게 계모임을 해오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모임이 끝날 때마다 기분이 좋지 않으셨다고 합니다. 한번 나가면 꼭 누군가는 아들 회사 이야기, 딸이 어디 취직했다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집에 오면 왜 이렇게 공허하고 우리 애들이 초라하게 느껴지는지. 그게 싫어서 결국 모임을 나가지 않게 됐어요. 모임을 그만두고 나서 어떻게 되셨냐고 물었더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처음엔 좀 허전했어요. 근데 신기하게도 우리 아이들이 갑자기 더 사랑스러워 보이는 거예요. 비교할 대상이 없어지니까 있는 그대로 보이더라고요. 그게 더 행복하더라고요. 비교는 우리 삶에 있는 것을 보지 못하게 만듭니다. 내가 가진 것, 내 가족, 내 일상의 소소한 행복이 남과 비교되는 순간 그 모든 것이 갑자기 부족해 보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현실이 달라진 것이 아닙니다. 시선이 달라진 것입니다. 비교가 내 눈을 가린 것입니다. 노자는 도덕경에서 말했습니다. 족한 줄 아는 사람은 항상 풍요롭다는 뜻입니다. 아무리 많이 가져도 남과 비교하며 부족하다고 느끼는 사람은 영원히 가난한 마음으로 살게 됩니다. 사람들 사이에 있을 때 우리는 자꾸 옆을 봅니다. 하지만 혼자 있는 고요한 시간에는 앞을 봅니다. 그 앞에 있는 것이 바로 우리 자신의 삶입니다.
지금 이 순간 비교 없이 바라봤을 때 당신의 삶에서 감사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이 진짜 당신의 보물입니다. 다섯 번째 이유는 자신과 친해지는 시간이 늘어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쩌면 가장 중요한 이유일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평생 타인과의 관계를 가꾸는데 엄청난 에너지를 쏟아왔습니다. 그러면서 정작 가장 오래 함께 살아야 할 사람, 바로 자기 자신과의 관계는 소홀히 해온 경우가 많습니다. 강원도 산골 마을에 혼자 사시는 74세 어르신은 아내를 먼저 떠나보내고 혼자 지내시는 분이었습니다. 처음 몇 달은 그 고요함이 너무 무겁고 외로웠다고 합니다. 아무도 없으니까 자꾸 나 자신이랑 마주치는 거야. 처음엔 그게 싫었어. 내가 나를 잘 모르겠더라고. 어색했어. 평생 사람들 사이에서 살았는데 나 혼자 앉아 있으니까. 그런데 그분은 그 어색함을 피하지 않으셨습니다. 매일 아침 마루에 앉아 산을 바라보는 시간을 만드셨습니다. 처음엔 멍하니 앉아 있었는데 어느 날부터 지나온 삶이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젊었을 때 하고 싶었지만 못했던 것들, 가족에게 제대로 하지 못했던 말들, 그 속에서도 빛나는 순간들. 그렇게 한참을 내 삶을 들여다보고 나니까 이상하게 마음이 편해졌어. 내가 나를 조금 이해하게 된 것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 그러고 나니까 외롭지 않더라고. 내가 나한테 친구가 된 것 같았어. 자신과 친해진다는 것은 자신의 감정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슬플 때 슬프다고, 외로울 때 외롭다고 자신에게 솔직해지는 것입니다. 또한 자신의 과거와 화해하는 것입니다. 더 잘해줄 수 있었는데 그러지 못한 것들, 다르게 선택했더라면 좋았을 일들. 하지만 그 모든 것이 모여 지금의 나를 만들었습니다. 그 삶 전체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자기 자신과의 화해입니다. 법정 스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은 남도 사랑할 수 없다. 자기 자신과의 관계가 먼저 단단해져야 타인과의 관계도 더 진실해질 수 있습니다. 노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남을 아는 것은 지혜이지만 자신을 아는 것은 밝음이라는 뜻입니다. 평생 사람을 만나고 세상을 알아온 우리가 이제 돌아야 할 방향은 바로 자기 자신입니다. 오늘 하루 잠깐이라도 혼자 조용히 앉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렇게 자신에게 물어보십시오. 나는 나 자신과 얼마나 친한가? 나는 나를 얼마나 잘 알고 있는가? 그 물음이 60대 이후 삶을 바꾸는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5가지 이유를 함께 이야기했습니다. 감정 소모가 줄어든다. 자신에게 집중할 시간이 생긴다. 진짜 소중한 사람이 보인다. 비교하는 삶에서 벗어난다. 그리고 자신과 친해지는 시간이 늘어난다. 이 5가지는 하나의 이야기를 다른 각도에서 바라본 것입니다. 인생 후반전에는 관계의 숫자보다 삶의 질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넓이보다 깊이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사람을 덜 만난다는 것은 사람을 싫어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자신의 삶을 더 소중히 여기기 시작했다는 뜻입니다. 더 이상 의무감에서, 체면 때문에, 눈치 때문에 만나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노년은 사람을 늘리는 시기가 아닙니다. 삶을 정리하는 시기입니다. 정리한다는 것은 버린다는 뜻이 아닙니다. 더 선명하게 본다는 뜻입니다. 평생 쌓아온 관계들 중에서 진심이 담긴 것, 나를 편안하게 해주는 것만 남기는 일입니다. 그 정리가 끝나면 집이 더 넓어지는 것처럼 마음도 더 넓어집니다. 좋은 사람 몇 명이면 충분합니다. 억지로 웃지 않아도 되는 사람, 있는 그대로의 나를 알아주는 사람, 말하지 않아도 마음을 읽어주는 사람. 그런 사람이 한 명만 있어도 그 한 명이 수십 명의 지인보다 삶을 더 따뜻하게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자기 자신과 좋은 친구가 되는 것입니다. 하루의 끝에 홀로 앉아서도 마음이 편안하다면 그것이 진짜 노년의 행복입니다. 아무도 연락하지 않는 조용한 오후에도 자신의 삶이 충만하게 느껴진다면 그것이 진짜 풍요로운 삶입니다. 사람이 주위에 없어도 외롭지 않고 인정받지 않아도 흔들리지 않는다면 그것이 60대 이후 우리가 도달해야 할 내면의 자유입니다. 행복은 사람의 숫자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사람 한 명이 수십 명의 인맥보다 소중합니다. 인생 후반전에는 사람보다 평온함을 선택하십시오. 그 선택이 여러분의 노후를 더욱 행복하고 더욱 깊고 더욱 아름답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오늘도 이 자리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하루가 조용하고 따뜻하기를 바랍니다.